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늘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건강도 유지하고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자주 생기는 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곁에 있으면 왠지 나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가진 것이 적지 않은데도 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않고 사람들이 곁에 모이지 않고 기회가 와도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혹시 운이라는 것이 정말 하늘에서 정해진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져 있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다양한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는지,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 한마디를 어떻게 고르는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를 끌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맞습니다. 운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이유를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년에 의외로 운이 좋아지는 습관 6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좋은 것을 더 많이 불러오는 자석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오명순 어르신, 올해 73살이십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방 한쪽에 놓인 작은 공책을 펼치십니다. 거기에 그날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시는 것이 10년째 이어온 습관입니다.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날씨가 맑다, 어제 딸이 전화를 했다. 이런 소박한 것들입니다. 주변 분들은 처음에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명순 어르신 주변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이웃이 생기고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해오고 뜻하지 않게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것이 감사 덕분이라고 하십니다. 감사를 쓰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불편한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좋은 것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가 즐겁고 사람들도 제 곁에 더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감사의 힘을 증명해 왔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우울감과 불안감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느낄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를 더 밝고 에너지 넘치게 만들고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감사는 비어있는 그릇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그릇을 보는 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하루는 같은 하루이지만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어도 좋고 오늘 아프지 않았던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잠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느낀 일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그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불평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는 일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이만복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친구분이 한 분 계십니다. 두 분은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형편으로 살아오셨는데 지금의 삶은 사뭇 다릅니다. 이만복 어르신은 자녀들과 사이가 좋고 이웃들과도 즐겁게 지내시며 소소하지만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은 자녀들이 잘 찾아오지 않고 이웃들과도 어색한 사이이며
늘 무언가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분의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만복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는 만나면 꼭 불평을 해요. 아들이 전화를 안 한다. 며느리가 이러저러하다. 나라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처음에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만나고 나면 제가 다 지쳐서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자기 때문인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불평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불평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해롭고 듣는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내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겨 점점 더 많은 것이 불만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불평을 들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웃들이 멀어지는 것 같다면 한 번쯤 스스로의 말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불행이 아니라 내면의 불만이다. 불만족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이다. 불평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힘들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불평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이미 습관이 된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이 적다. 불평을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하려는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딱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 3초 동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면 내가 후련해질까? 아니면 상대방이 불편해질까? 그 질문 하나가 많은 불평을 자연스럽게 걸러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신 말 중에 불평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불평이 실제로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불평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온 자리에 복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인사하는 습관입니다. 먼저 건네는 한마디가 행운의 씨앗이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강복순 어르신, 올해 79이십니다. 어르신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르신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늘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시고 경비 아저씨에게도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고 말을 건네시고 동네 작은 가게에 가면 주인에게 요즘 장사는 좀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몇 해 전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같은 아파트 이웃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음식을 갖다 주는 분, 약을 대신 사다 주는 분이 여럿 생겼습니다. 어르신 자신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한 게 없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니 너무 고마웠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인사했던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작은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먼저 인사를 건넨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베풀어야 한다. 먼저 인사하는 것, 먼저 안부를 묻는 것, 먼저 연락하는 것.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관계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좋은 관계만큼 큰 재산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무뚝뚝하게 받으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번 중 1번이라도 따뜻하게 돌아온다면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꾸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문자 한 줄을 보내보십시오. 오늘 밥은 먹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 짧은 한 줄이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더 많은 손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고 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습관입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태호 어르신, 올해 75이십니다. 어르신은 70세가 되던 해 생전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영어는 무슨 영어야?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생활영어 강좌에 한번 나가보셨는데 재미가 붙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뉴스를 들으시고 해외여행을 가면 직접 영어로 소통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년 연하의 영어 선생님과 진한 우정이 생겼고 그 선생님의 소개로 어르신은 지역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배움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시작했는데 영어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좋은 친구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활기차졌어요. 배운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죠.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회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 주변에는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것은 단순히 책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 정신을 깨어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봅니다. 정신이 굳어있는 사람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배움은 날마다 더하고 돌을 닦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배움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배우려는 마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것, 유튜브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는 것, 손자에게 요즘 유행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배움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언젠가를 오늘로 당기는 것, 그것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5번째는 건강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건강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상길 어르신, 올해 78이십니다. 어르신은 10년째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30분 걷기를 하십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으시고 눈이 오면 집 앞 폭도라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파서 못 나간 날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십니다. 주변 분들은 어르신이 유독 운이 좋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씩 몸이 안 좋아지는 와중에도 어르신은 여전히 정정하게 지내고 계시고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으십니다. 그리고 건강하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여행도 가실 수 있고 가족 행사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운이 좋다고들 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걷는 것밖에. 그런데 걷다 보니까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하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을 넘어섭니다. 건강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오늘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선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건강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행운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이 마음을 잘 돌보는 첫걸음이다. 몸이 맑고 가벼워야 마음도 맑고 가벼워진다. 건강 관리를 위해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20분 걷기, 물 하루 5잔 마시기, 잠자리에 일정한 시간에 들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몸이 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픈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건강 행동을 찾아보십시오.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이 작은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몸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일 아침. 딱 한 가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운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을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옵니다. 6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윤순래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어르신은 한때 비교의 늪에 빠지셨던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내 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 이웃은 아파트가 2채인데 우리는 전세라는 것,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국내 여행도 쉽지 않다는 것. 이런 비교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었는데 정작 그 친구분 본인은 늘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이 돌아가신 후 윤순래 어르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가 평생 비교하면서 살다가 갔어요. 더 가지려고, 더 잘 보이려고. 그런데 막상 가고 나니까 남은 게 뭔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 것을 보기로 했어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하루.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결심 이후 어르신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불만이 줄었고 가족 사이가 따뜻해졌고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르신이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당신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이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 자녀보다 나은 자녀가 세상에 있고 내 집보다 좋은 집이 세상에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비교의 시선으로 보는 한 내 삶은 언제나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내가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날 때 주변 사람들은 그 평온함에 끌려옵니다. 비교를 줄이는 실천 방법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녀 이야기,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서 화제를 바꾸십시오. 아니면 잠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셨습니까? 그 비교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더 괴롭게 했습니까?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의외로 운이 좋아지는 습관 6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습관. 두 번째, 불평을 줄이는 습관. 세 번째, 먼저 인사하는 습관. 네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습관. 다섯 번째, 건강을 챙기는 습관. 그리고 여섯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습관. 이 6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네. 맞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있어도 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운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우리가 매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모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더 많은 손이 돌아오고 오늘을 소중히 사는 사람에게 오늘이 선물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날마다의 작은 실천이 쌓여 그 사람이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7가지를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달라집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시작된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복은 구하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행운은 바라는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찾아옵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운을 만듭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복을 부릅니다.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일의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